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4일 오후 5시입니다. 요새 한국 정치판은 극좌 극우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우는 지금 윤핵인 세력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극우 플러스 컬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축소지향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극우는 항상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은 이게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냥 터져버립니다. 자폭하는 거죠. 근데 극좌는 누구냐 하면은 민주당의 이른바 개딸 세력,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정청래, 김어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책으로 따지면은 사법부를 압박한다든지 요사이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는 내란 TF 같은 게 바로 전형적인 극좌적 정책입니다. 정책과 인맥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인맥적으로 보면은 역시 정청래, 김어준 같은 이런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내 경선을 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똑같이 한 표로 계산하는 이런 걸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대의원이 20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과 당원이 균일하게 한 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그게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대의원의 역할과 권리당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큰 사람들에게 많은 표를 던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계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정청래 현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지금 실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좌와 극우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존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극좌가 설치면은 극우도 설칩니다. 설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좌우 대결로 가버립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극좌 극우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사실이 뭐냐, 그리고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자유를 정진시키느냐 해치느냐, 이런 기준이죠. 객관적 기준으로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중도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중심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 세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때 극적으로 뭉쳤습니다. 진보 좌우를 넘나들면서 하나의 공통된 행동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중도가 아니라 중심 세력이고, 그 규모는 한 60 내지 70%가 됩니다. 이들의 기준은 헌법이고 사실입니다. 이런 중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펴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쳤던 사람들은 이 중도 성향입니다. 중심 성향이죠. 중심 세력이죠. 이들을 저는 바이털 센터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 문제가 생길 때는 행동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털 센터, 역동적 중심 세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예컨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맹활약해서 부각시킨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8%,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9%였습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를 극복한 이 바이털 센터 중심 세력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8대 29가 한국의 중심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판단이 역시 한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주게 되는데 요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또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요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이준석 그리고 민주당 내의 실용파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력이 한 덩어리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한 덩어리는 되지 않더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이 세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 보수 세력 안에서 한동훈,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 합리적 보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주도권을 잡으려면은 세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는 지방선거가 그래서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지방선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지금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당권을 잡은 장동혁 세력이 계속 실수를 하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체제로는 지방선거에서 지겠다. 역시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 하는 반성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게 당을 혁신시키든지 아니면 당을 막 아예 갈라버리든지 하는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장동혁과 이준석이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죠. 이준석의 존재 가치는 윤석열 세력에 대한 비판, 불법 계엄에 대한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는 그 전과가 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희망이 별로 없는 장동혁과 한덩어리가 될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준석, 한동훈의 제휴도 지금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유동적인 상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극좌와 극우를 왜 양 끝으로 밀어내야 하느냐 하면은 극좌와 극우는 가장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원으로 들어오면은, 중심으로 들어오면은 나라의 방향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라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극좌 극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한 5%포인트, 5% 이내로 최소화되어 있어야 그 나라가 강한데 이게 뭐 30%, 40% 되어버리면 나라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저 밑에 있으면은 황천항해를 할 때도 배가 끄떡 안 하는데 이게 높아져 버리면은 무게중심이 높아지면은 세월호처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극좌 극우를 어떻게 제어하고 국가 중심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나를 이끌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국민 모두가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장동혁의 수준은 딱 국민의힘 당원들의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폭 감염되어 있으니까 저런 지도부를 뽑는 것입니다. 극좌 극우를 바꾸는 출발점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대오 각성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추산인데 이래가지고는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봉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양심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극좌 극우 사원판에서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